안녕하세요. 고지혈증. 이거 참 치무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무섭죠. 증상이 없으니까요. 네. 별다른 신호 없이 이렇게 몸속에서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팍 하고 터지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아, 네네. 시니어를 위한 고지혈증 관리 가이드. 이걸 가지고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주제죠. 특히 시니어 분들께는요. 맞아요. 특히 왜 시니어에게 이게 더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 핵심 정보들을 저희가 오늘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지혈증. 정확히 뭔가요, 이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혈액 속의 지방 성분, 그러니까 기름기가 너무 많은 상태죠. 기름기요? 네. 네. 그게 정상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이드에 나와 있나요? 네, 그럼요. 주요 지표가 네 가지가 딱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요? 네. 총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 이게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 LDL. 네네.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중성지방. 이렇게 네 가지를 봅니다. 아하. 그럼 정상 수치는요? 이것도 딱 명시되어 있어요. 총 콜레스테롤은 혈액 1데시리터, 그러니까 DL당 200mg 미만. 200 미만. 네. 그리고 LDL은 130 미만이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다른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좀 높다. 이러면 LDL 목표치가 확 낮아져요. 아, 더 낮게 관리해야 하는군요. 네, 100 미만, 심지어는 70 미만까지도 더 엄격하게 관리하라고 하죠. 와, 그렇군요.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HDL. HDL은 반대로 높을수록 좋은데요.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 이렇게 유지하는 걸 권장하고요.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숫자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서요. 바로 그거죠. 이 수치가 높아도 대부분은 아무 증상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침묵의 질병. 네. 그래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거 말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특히 시니어분들께 더 위험한 건가요? 가이드에서 강조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인 이유들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들인가요? 우선 혈관 자체가 늙어요. 노화하는 거죠. 아, 혈관도 늙는군요. 그럼요. 60대가 넘어가면 혈관벽이 자연스럽게 좀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혈액 속에 기름기까지 많다. 그러면 이제 동맥경화라고 하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거. 이게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도 커지겠네요. 훨씬요. 젊을 때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렇군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또 중요한 게 시니어분들은 다른 만성 질환을 이미 갖고 계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거요. 아, 그렇죠. 합병증처럼. 네. 그런데 이 고지혈증이 그런 병들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게 아니고요. 그럼요. 위험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가이드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아주 심각한 질환 위험이요. 와, 정말 무섭네요. 게다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회복력도 좀 떨어지시고 여러 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드시는 약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약물끼리 뭐 안 좋은 상호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부작용 위험도 더 커지고 그래서 고지혈증 관리가 더 중요하고 또 더 신중해야 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겠네요. 그럼 이 위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가이드에서 제일 먼저 뭘 얘기하나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역시 먹는 게 중요하군요. 네. 이게 혈중 지방 수치에 그냥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럼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가이드 내용을 좀 자세히 볼까요? 첫째는요. 포화지방이랑 트랜스지방. 이걸 줄여야 해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인가요? 가이드에 예시가 잘 나와 있어요. 삼겹살 같은 기름 많은 고기, 버터, 또 라면, 과자, 튀김 같은 거요. 가공육도 포함되고요. 아, 맛있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나쁜 콜레스테롤, ADL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주범들이거든요. 섭취 빈도랑 양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늘려야 하는 것도 있겠죠? 네, 있습니다. 불포화 지방.
이건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은 지방이에요. 아, 좋은 지방도 있군요. 그럼요. 견과류 있잖아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거 하루에 한 점 정도.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기름도 좋고요. 네네. 그리고 등푸른 생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생기는 것도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주 2, 3회 정도 먹으라고 권장하죠. 오, 일주일에 두세 번. 기억해야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셋째는 식이섬유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식이섬유. 채소 많이 먹으라는 거죠? 네, 채소도 있고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콩 종류, 과일에도 많죠. 이 식이섬유가 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청소부 역할 같은 거네요? 그렇죠. 하루 목표량으로 한 25에서 30g 정도 제시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네. 점진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넷째는 탄수화물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탄수화물도요? 밥심으로 사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흰쌀밥이나 흰빵, 국수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잡곡밥이나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먹는 게 혈당 관리나 중성지방 관리에 더 좋다고 해요. 아, 통곡물. 네, 특히 설탕이나 액상과당 많이 들어간 음료수, 과자, 케이크 이런 단순당은 중성지방 수치를 확 올릴 수 있으니까 정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요. 아, 당고. 조심해야겠네요.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 다섯째는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짜게 먹지 말라는 거죠. 짠 거랑 콜레스테롤이랑 직접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건 아닌데요. 짠 음식이 혈압을 올리잖아요. 아, 혈압. 그렇죠. 네, 혈압이 높아지면 심혈관계 전체에 부담을 주니까 고지혈증 관리할 때 이것도 같이 신경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얼마나 줄여야 하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요. 소금으로 치면 한 5g 정도, 작은 티스푼 하나 분량 정도 된다고 해요. 생각보다 적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소금 대신에 허브나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를 쓰면 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좋은 팁인데요. 허브나 향신료? 네, 이런 식단 원칙들이 그냥 몸에 좋은 거 먹자 이 수준이 아니에요. 가이드 내용을 좀 더 깊이 보면요. 각 영양소가 우리 몸에서 뭘 하는지 연결해 볼 수 있거든요. 아,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불포화 지방은 그냥 좋은 지방, 이게 아니라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들을 청소해주는 그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의 재료가 되거나 기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네. 식이섬유는 뭐랄까 스펀지처럼 작용해서 장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담즙산을 딱 붙잡아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아하. 그리고 나트륨 조절은 혈관의 압력을 낮춰주니까 이미 좀 약해져 있을 수 있는 시니어분들의 혈관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시니어분들께는 이런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소화나 흡수, 대사 기능이 젊을 때랑 다르시기 때문에 이런 식단의 작은 변화가 혈중 지질 수치나 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와, 식단만 잘 챙겨도 정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식단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운동이랑 체중 관리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큰 축이죠. 가이드에서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나요? 그럼요. 먼저 유산소 운동이 나옵니다. 혈액순환 돕고 심폐기능 좋아지게 하는 거요. 주 5일 이상, 한 번 할 때 30분 이상. 강도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중강도로 하라고 권장해요. 중강도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빠르게 걷기, 수영, 실내 자전거 타기, 그리고 어르신들 관절에 부담이 적은 아쿠아로빅 같은 거요. 이런 걸 추천하더라고요. 아, 아쿠아로빅 좋죠. 네. 이런 유산소 운동이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높여주고 중성지방 수치는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유산소 운동 말고 또 있나요? 근력 운동도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근력 운동이요? 어르신들이 힘쓰는 운동을요? 네, 근데 이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주 2, 3회 정도가 적당하고요. 시니어분들은 근육량이 줄기 쉽잖아요. 그렇죠. 근감소증 걱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게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체중 관리에도 좋고 혈당 조절 능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요. 그럼 어떤 근력 운동을 추천하나요?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 이용하는 거,
아니면 자기 체중으로 하는 스쿼트나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거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꼭 전문가 지도를 받아서 정확한 자세를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하고요. 부상 당하면 안 되니까요. 아, 자세가 중요하군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거. 틈새 운동이라고 하죠. 이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틈새 운동이요? 어떤 거죠? 엘리베이터 타지 말고 계단으로 다니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고, 버스나 지하철 탈 때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걷고, TV 보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습관이 중요하네요. 체중 관리 목표도 있나요? 네, 구체적으로 제시해요. 특히 배 나온 거, 복부 비만이 고지혈증이랑 관련이 깊으니까요. 네. 체질량 지수, BMI라고 하죠. 키랑 몸무게로 계산하는 거. 이걸 25 미만으로 유지하고 허리 둘레는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미만으로 관리하는 걸 목표로 삼으라고 해요. 90cm, 85cm? 네, 근데 중요한 건 막 단기간에 확 빼는 게 아니고요. 한 달에 한 1, 2kg 정도씩 천천히 꾸준히 감량하는 건강한 방식을 권장한다는 점이에요. 역시 꾸준함이네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안전 문제예요. 가이드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하거든요. 안전이요? 네, 특히 시니어분들은 운동을 새로 시작하거나 운동 강도를 높이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랑 상담을 먼저 해야 돼요. 내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요. 아, 그렇죠. 심장이나 관절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더 신중해야 하고요. 운동 종류도 막 경쟁하거나 갑자기 힘 많이 쓰는 거 말고 꾸준히 할 수 있고 관절에 부담 적은 걸로 선택하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운동하다가 만약에 가슴이 아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숨쉬기 너무 힘들다 이런 이상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쉬거나 병원에 가야 하고요. 그런 신호들을 잘 알아차려야겠네요. 그렇죠. 체중 감량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급하게 빼면 오히려 건강 해칠 수 있으니까 영양균형 맞춘 식단이랑 운동 병행하면서 꾸준히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가이드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 그리고 꾸준함. 자, 다음 주제. 이거 많은 분들이 좀 뜨끔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뭔가요? 바로 금연과 절주입니다. 아, 역시 나오네요. 네, 이 두 가지가 고지혈증 관리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위험 요소로 꼽히고 있어요. 담배는 왜 안 좋은 건가요? 가이드 설명을 보면요. 담배 연기 속에 있는 그 나쁜 물질들 있잖아요. 니코틴, 일산화탄소 같은 거? 네, 이게 혈관벽에 직접 손상을 준대요. 염증도 일으키고요. 게다가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피는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 그 피떡이 생길 위험을 높인다고 하네요. 와, 피가 끈적해진다니. 실제로 그래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릴 위험이 2배에서 3배나 높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어요. 두세 배요. 엄청나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금연 효과가 생각보다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효과가 빠르다고요? 네. 담배를 딱 끊고 20분만 지나도요. 빨라졌던 심박수랑 올라갔던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대요. 20분 만에요? 네. 그리고 한 1년 정도 금연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고 하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죠. 와, 1년 만에 절반으로. 이건 정말 강력한 변화네요. 그럼 술은 어떤가요? 적당히 마시면 좋다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 속설이요. 네. 소량은 HDL을 높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가이드에서는 특히 고지혈증 관리 측면에서는 과음은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해요. 과음이요? 네. 알코올이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막 촉진시킨대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혈중의 중성지방 수치가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 중성지방? 네.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음주량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하라고 권고하고요. 만약에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가능한 한 금주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남성 2잔, 여성 1잔 이하, 아니면 아예 금주. 알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는 이 금연, 절주가 더 중요해요. 왜 그렇죠? 나이가 드시면 간 기능이 좀 떨어져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약을 드시고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아, 약물 상호작용? 그렇죠. 알코올이 혈압약, 혈당약, 피 묽게 하는 약
이런 다양한 약들이랑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효를 떨어뜨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그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 계열 약이라고 있거든요. 그거 드시면서 술 많이 마시면 간 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가이드에서 주의를 주고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네, 이게 진짜 간과하기 쉬운데 시니어 건강관리에서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의외의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것도 혈중 지질에 영향을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영향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나요?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 스트레스 호르몬? 네. 근데 이 호르몬이 혈당이랑 혈압도 높이지만 간에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만드는 걸 촉진할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게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기름진 거 폭식하거나 담배 더 피우고 술 더 마시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도 쉽고요. 아, 그러네요.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가이드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뭐 명상이나 요가, 태극권처럼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는 활동도 좋고요. 네네. 아니면 등산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즐거운 취미 활동, 친구나 가족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종교 활동, 뭐든 자기한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제안합니다. 나만의 방법을 찾는군요. 수면은요? 잠 잘 자는 것도 중요한가요? 그럼요. 아주 중요하죠.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자는 거, 이게 단순히 피로 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랑 신진대사 조절에 꼭 필요하다고 해요. 호르몬 균형이에요. 네, 특히 잠이 부족하면 식욕 억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줄어들고 반대로 식욕을 막 촉진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은 늘어난대요. 아, 그래서 잠 못 자면 배고프고 막 그런 건가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먹게 되고 결국 체중 늘고 대사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언급하고 있고요. 와, 잠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을까요? 일단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기 전에는 카페인 들어간 음료나 술은 피하고 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고 좀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거. 이거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니까 자제하라고 권고하고요. 아, 스마트폰 자기 전에 꼭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 블루라이트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이 스트레스랑 수면 관리가 앞서 얘기한 식단이나 운동만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만성 스트레스랑 수면 부족은 정말 소리 없이 혈관 건강을 나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다른 위험 요인이 이미 있는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정신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혈압, 혈당 조절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전체적인 심혈관 건강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시너지 효과. 네. 가이드에서는 결국 몸이랑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요.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정기 검진과 관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고지혈증은 증상이 없으니까 정기 검사가 정말 중요하죠. 네, 맞아요. 그럼 얼마나 자주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이드에서는요,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성인이라도 40세 이후에는 최소 1, 2년에 한 번씩은 피검사를 해서 콜레스테롤이랑 중성지방 수치를 확인하라고 권장해요. 1, 1년에 한 번이요? 네. 그런데 만약에 고혈압, 당뇨, 비만, 가족 중에 심혈관 질환 앓으신 분이 있다거나 이런 위험 요인이 있거나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분들은 의사 지시에 따라서 더 자주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서 수치를 계속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자주 해야 하는군요. 검사 전에 주의할 점도 있나요? 네, 검사 전에는 최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금식을 해야 해요. 물은 마셔도 되고요.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혹시 드시는 약이 있다면 검사 전에 꼭 의사한테 미리 알려야 하고요. 금식과 약 복용 여부. 알겠습니다. 여기서 가이드가 또 특별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검사 결과 딱 나왔을 때 그 숫자 자체에 너무 막 기뻐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네.
그거보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의사랑 충분히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담이요? 네, 개인의 나이, 성별, 다른 병은 없는지,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은 없었는지, 생활 습관은 어떤지, 이런 전체적인 위험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냥 정상, 비정상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관리 목표랑 치료 계획을 세우는 거, 맞춤형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아, 맞춤형 관리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때로는 기본적인 피검사 말고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추가 검사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경동맥 초음파라고 목 혈관 보는 거 있거든요. 그걸로 혈관 벽 두께나 동맥경화 찌꺼기가 있는지 직접 보거나 네. 아니면 뭐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아니면 심장 CT 같은 걸 찍어서 심장 상태나 관상동맥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평가해서 잠재적인 위험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가이드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검사들도 있군요. 네. 결국 정기검진이라는 게 그냥 현재 상태 체크하는 걸 넘어서요. 나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맞는 관리 전략을 세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니까요. 장기적인 건강관리의 핵심적인 나침반 역할을 하는 셈이죠. 와, 나침반 역할. 정말 그러네요. 꾸준한 검진과 상담. 필수네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가이드에서 아주 힘주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작지만 꾸준한 실천의 힘입니다. 아, 작은 실천. 네, 막 거창한 목표 세우고 좌절하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요. 그렇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가이드에서 예시를 몇 가지 들었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어떤 게 있나요? 매일 물 8잔 이상 마시기. 아, 물 마시는 거 기본이죠. 네, 수분 섭취 중요하니까요. 식사할 때 채소 반찬부터 먹기. 이거 포만감 줘서 과식 맞고 혈당 천천히 오르게 하잖아요. 아, 채소 먼저 먹기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매일 견과류 한 줌 먹기. 불포화 지방이랑 식이섬유 섭취하는 거죠. 가까운 층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일상에서 활동량 늘리는 거고요. 네네. 정말 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이런 행동 변화를 좀 돕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안해요. 어떤 방법들이요? 예를 들면 식단 일지 써보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는지 기록하는 거. 요즘엔 스마트폰 앱으로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아, 기록하는 거 도움이 되겠네요. 그리고 혼자 운동하기 힘들면 친구나 가족이랑 운동 파트너 만드는 거.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 정해두는 거. 예를 들어 매일 저녁 먹고 15분 산책하기. 주말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이런 식으로요. 네네. 그리고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 막 칭찬하고 기록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 이런 게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핵심은 가이드가 말하는 점진적 변화락, 지속 가능성인 것 같아요. 점진적 변화와 지속 가능성. 네.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돼서 금방 지치잖아요. 그렇죠. 작심삼일 되기 쉽죠. 네. 대신에 이번 달에는 매일 30분 걷기. 딱 이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게 좀 몸에 익숙해지면 보통 습관 만드는데 한 3주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저녁에 잡곡밥 먹기 같은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추가하는 식으로 그렇게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씩 하나씩. 네.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좀 버리고요. 조금 부족해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이어가는 거. 이게 바로 가이드가 궁극적으로 전하려는 시녀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 효과처럼 쌓여서 결국에는 큰 건강상의 이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와, 복리 효과. 정말 맞는 말이네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분께서 제공해 주신 시니어를 위한 고지혈증 관리 가이드를 바탕으로 이 침묵의 질병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자면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고 꾸준히 운동하고 적정 체중 유지하고 또 해로운 습관인 담배 끊고 술 줄이고 스트레스랑 수면 잘 관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이 가이드의 여러 조언들 중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건강한 심혈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꾸준한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결과물이다. 아, 좋은 말이네요. 네.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아주 작은 건강 습관 하나가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가이드에서 제안하는 여러 실천 방안들 중에서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청취자분의 일상에 더하거나 바꿔보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아주 작은 거라도 좋습니다. 아, 딱 한 가지. 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 1년, 5년, 10년 뒤에 청취자분의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잠시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와, 나비 효과? 네. 그 상상이 꾸준한 실천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시니어 고지혈증 관리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정보 탐색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청취자분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